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금 원단 컨텐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조금 숨 돌리는 시간으로 조금 뭘 준비를 했냐면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품 브랜드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도 이제 이용봉 대표님을 통해서 참 브랜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브랜드를 접하다 보면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봉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몽클레어를 언제 알게 됐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20년 됐죠, 저는. 20년 전에도 그걸 입고. 그때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그게 약간 프랑스 선수들 태릉 선수촌에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몽클레어가. 몽클레어가 비싸서 그렇지 원래 네. 노스페이스가 더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 다 교복이잖아요, 노스페이스가. 몽클레어도 그 올해 20년 전에 알았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몽클레어라는 게 명품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명품을 브랜드를 워낙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막 유행해가지고 몽클레어 입고 다니면 그때는 안 입었고, 저거 예전에 다 입었던 아니, 거. 다 아울렛에서 산잖아. 요즘 입고 다니잖아. 그럼 아울렛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울렛 거는 좀 안 입고 싶은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뭐 나름대로는 지금 유어 온핏이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까지 계속 맞춤 정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시발점이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명품 브랜드 이런 것들도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때가 되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풀어야죠, 하나씩. 네, 하나씩. 네. 요번에 소개할 명품 브랜드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봤던 이유가 셔츠예요. 셔츠인데 기성 셔츠에서는 전 세계에서 뭐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브랜드거든요. 토마스 핑크 되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죠. 1984년도에 런던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셔츠 브랜드예요. 1984년도. 네네. 영국의 원담 회사들은 1800년도인데 그렇죠. 갑자기 1900 하니까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렇죠, 맞아. 영국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세빌로 양복들이 맞출래도 뭐 한국 돈으로 뭐 4,500, 뭐 6,700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이 셔츠 브랜드가 딱 나왔는데 가격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영국에서도 이 셔츠를 샀을 때는 거의 이제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0만 원대 후반, 20만 원 초반. 그런데 그럼 비싼 편이네. 우리나라에서 맞춤만 해도 그 정도 하려면 상당히 괜찮은 재질로 쓸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영국에서는 난리 났죠. 이게 런칭함으로써 세빌로 그 어려운 거를 이거라도 해소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BMW 뭐 7 시리즈나 8 시리즈 사고 싶은데 여유가 안 되니까 막 3 시리즈 산 느낌 있잖아요. 기아 K5, 네. K9을 산다든지 이런 느낌이겠네. 네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 난리가 났었죠, 한동안. 토마스 핑크가 또 재밌는 게 그 유럽의 공항에 항상 10평 정도에 있어요. 유럽 출장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토마스 핑크가 멀리서 보면은 셔츠집 같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핑크색이잖아요. 네, 네. 그 핑크 딱 그러니까 써있어서. 딱 속옷집 같은 그런 정확한 느낌. 건데, 맞아요. 저는 네. 처음에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면은 사탕 가게인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남자 셔츠가 있는 거예요, 넥타이하고. 그래서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남자 브랜드 등에서 스윗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핑크에 대해서 빅토리아 시크릿가 소송을 걸었어요. 토마스 핑크한테. 왜? 그 핑크에 대해서 이게 니네 거냐 우리 거냐, 그 핑크란 말 있잖아요. 그거 되게 웃기죠.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정도로 이 남자 브랜드인데 핑크를 굉장히 앞으로 내온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2000년대 초에 이거를 LVMH, 루비통, 모이 헤넷이 그 그룹에서 이걸 사버렸어. 그 정도로 이게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점이 뭐냐면, 제가 런던에서 셔츠를 맞춘 거예요. 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은 뉴욕에서 이 셔츠 에리 쪽이나 소매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워런티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절대. 아무래도 퀄리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게 비용이거든요, 다. 그래서 보통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워런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토마스 핑크지만은 핏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아저씨 옷 같았어, 저는. 아재. 근데 요즘에는 핏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전략들이 있는데 영역을 확장한 게 아니라 셔츠 하나만 조져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셔츠가 너무 다양하고, 셔츠에 대한 옵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기성 셔츠인데 엄청나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좀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거, 그 유어 오운핏에 자켓에 들어가는 그 라벨 있죠. 유어 오운핏 라벨을 사실은 저는 이제 토마스 핑크 거 보고 나름대로는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저희 게 좀 크거든요. 큰 이유가 토마스 핑크 보면은 셔츠 라벨인데 이따만해 막. 그거 당당하잖아. 나 열심히 만들었어. 나 이거 붙일만 해. 근데 그러잖아. 그것도 또 디자인이 뭐 어떤 그 폰트나 이런 것들이 막 이쁘다고 하기보다는 뭐 약간 좀 조금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봤을 때는 괜찮더라고. 저는 거기에서 야 괜찮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라벨을 좀 크게 만든 거예요.
가방 브랜드 중에서 투미 혹시 브랜드 혹시 아시죠? 알죠? 알죠. 네. 약간 그 느낌이야. 이 토마스 핑크가 네. 굉장히 영역이 지 나름대로 있는 거야. 약간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영역을 잘 잡아서 네. 거기에서 이제 좀 집중화를 시킨 것들이 그렇죠. 어떻게 성공 요인이었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토마스 핑크 브랜드 보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가야지 또 나름대로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라든지 패션 쪽이다 하면은 저는 발렌시아가는 안 봅니다.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좀 얻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셔츠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나 하면은 토마스 핑크라고 하는 브랜드의 옷도 한번 접해보는 것도, 물론 저희도 맞춤 셔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토마스 핑크 여기는 기성 라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응답하라 유호 오홈핏 5월 넷째 주 영상에서 저희가 기성복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셔츠는 저희가 토마스 핑크를 많이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되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근데 기성복은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맞춤 쪽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예를 들자면은 정장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장이 그러니까는 뭐 그 고급 옷은 잘 안 쓰잖아요. 네네. 근데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급적으로 나가서 거기는 슈퍼먼스로 150수 이상짜리를 갖다 놨어요. 그래 가격 자체가 높아요. 또 거기는 또 그래서 좀 달라요. 좀 영역이 좀 틀려서 그래서 토마스 핑크를 좀 모델링을 하고 있는 셔츠 쪽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타미 힐버거하고 폴로 그게 더 심플하게 정리됐다는 게 토마스 핑크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어떤 뭐 그 제품들의 가격대를 그쵸. 보면은 예. 윗군이죠. 예. 근데 굉장히 이쁜 셔츠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꼭 사탕을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네이비 뭐 양복에다가 이 셔츠하고 타이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들이 좀 봐요. 근데 사실 센스 그 있다. 토마스 핑크라고 하는 그 브랜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보면 이제 셔츠를 벗었을 때 그 뒤쪽 부분에 라벨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눈에 띄는데 그냥 입고 있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를 입고서 그거 따져보면 그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뭐 여자들 명품 가방이나 이런 거야. 누가 나를 쳐다보면은 나 이런 거 들고 쟤네들 시선을 즐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토마스 핑크는 그런 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얘기하실 게 있나요? 토마스 핑크에 대해서? 유럽에 되게 좋은 백화점은 다 입점돼 있고 1층에 파리에서도 뭐 갤러리 라파이트 그리고 뭐 프랭당 다 1층에 남성복 쪽엔 다 입점돼 있어요. 아. 그리고 뉴욕에 다 입점돼 근데 있고 우리 한국에는 없나요? 토마스 핑크? 아싸리 이거에 입을 바에 우리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그럼 중국은요? 중국 있죠. 아, 중국은 들어가 있구나.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명품 브랜드를 소개를 하는 거는 사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맞춤 쪽만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사실 기성복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도장 꽝 됐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가 됐어요. 이제 스케줄표가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성복 쪽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나라 좀 너무 쏠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몽클레 하면 그냥 몽클레 우르르 그죠? 캐나다 구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보다 진짜 명품들이 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좀 소개를 하면서 숨어있는 명품. 네, 또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기성 라인에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문 대표님 만약에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토마스 핑크를 사 입으시겠습니까? 안 그럼 우리가 만든 기성복 라인이나 아니면 맞춤 셔츠를 입으시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토마스 핑크로 하겠습니다. 안 돼. 글쎄요, 저는 유호 홈핏에서 맞춤을 하겠습니다. 저희 쪽이 기성 라인을 또 런칭을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기성 라인의 가장 큰 고객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다른 쪽을 크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 좀 그 기성 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유호 홈핏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걸로 다 따지고 들면은 조금은 가격대가 비싼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또 외국어로 타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산지는 또 메드 인 코리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맞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말 어디랑 비교해도 이게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맞춤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신 이제 또 저희 브랜드를 좀 더 키워서 기성 라인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맞춤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토마스 핑크 예 한번 알아두시고 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토마스 핑크 온라인 샵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한번 입어보시고 저희 쪽 것들 입어보시고 나서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퀄리티는 저희도 자신 있으니까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